오늘은 변화는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인지 뭔가 자꾸 변화하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싫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싶고, 그냥 돈이 어떻게 돈이나 좀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돈이 계속 이렇게 잘 벌려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생긴 수익으로 배당주나 뭐 이런 거 좀 사서 배당금 받아 먹으면서 그 배당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골프도 자주 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부모님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의 대체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이 시간에 출근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씻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서성거리고, 일어나기는 이것보다 일찍 일어나지만 이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제 오늘 면접이 있어서 면접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접 본다는 거는 지금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어린 친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이 가는 친구예요. 애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조금 제가 평가하기엔 그렇습니다. 조금 둔해요. 둔하고 그다음에 잔실수가 좀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주에 이제 퇴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서 이제 퇴사의 의지를 밝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드릴 말씀 있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올 게 왔구나.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자, 그 친구가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첫 6개월간 제가 그 친구를 계속 관찰을 했는데, 지마켓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생 버튼 상품명 갤러리아 3M 다용도행. 얘기가 끊겼네요. 6개월간 지켜봤는데, 이제 일단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한숨 쉬는 습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반복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라든지, 그건 습관이 아니고 그냥 실수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연차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쌤 연차에는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걸 좀 부족하니까 요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번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인자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인자하더라도 계속 인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짜증도 나고 뭐 더러운 얘기가 좀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것들은 절대 없을 수 없죠. 저도 겪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애가 많이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적당하면 되게 시무룩해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친구를 지금 현재 상태까지 만들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친구가 변화하기를 바랬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연차가 쌓여서 계속 일은 할 건데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 사람을 계속 쓸 거면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됐거나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퇴사 의지를 밝혔어요. 왜 그만두려고 하냐, 뭐 일이 힘들어서냐. 일이 힘들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 상한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아직 30이 안 된 어린 친구거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정형외과 쪽에 가보니까 허리에 디스크 끼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디스크 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신기도 버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허리를 굉장히 꼿꼿하게 펴고 있다 못해 이제 거의 리버스 아치로 허리 등 일의 활처럼 이렇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탈 때도 그 상태로 등받이 이렇게 안기대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장요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무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모든 인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지 않습니다. 뭐 어떤 동물도 고대인들도 어떤 종의 인류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앉는 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허리에 근육을 굉장히 무리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앉을 때는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허리 등의 최대 신전 상태를 유지하는 건 허리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척추 요추의 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도 옛날에 허리가 아파서 그런 자세를 취해봤는데요. 허리 베개도 허리 펴보려고 허리에 베개도 이제 넣어봤었습니다. 허리 베개라고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누가. 와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저는 리클라이너를 샀고 이렇게 오히려 허리를 저는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고 그래요. 침대도 여기 약간 앞쪽으로 요렇게 있지 않고 요렇게 해서 허리가 약간 굽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잡니다. 잘 잡니다. 꿀잠 자죠. 잘 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요렇게 허리를 말아놓고 자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허리 통증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허리는 안 아파요. 치과 의사들 중에 루페 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눈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돋보기 안경 비스무리하게 요리 앞으로 튀어나온 거 수술용 안경 이렇게 있습니다. 루페를 끼고 있으면 허리를 펴야 되니까 이게 이 자세가 이렇게 옥수그러지면 최대 초점 거리보다 더 가까워져요. 그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최대 초점 거리까지 강제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죠. 허리를 펴면서 근육이 긴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일 때 옛날에는 허리 숙인 상태에서 약간만 움직이면 되는데 굉장히 멀리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을 생각보다 많이 숙여야 되죠. 그래서 루페 많이 끼시는 분들 목 안 좋습니다. 허리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좋은 자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루페 열심히 꼈었거든요. 루페 열심히 끼고 자세가 어색하고 더 잘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이 들었고요. 이제 너무 안 보여서 완전히 가깝게 허리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숙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그건 안 되죠. 그럼 루페를 새로 맞춰야죠. 그거는 초점거리를 조절해서 루페를 맞추고 새로 꼽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튼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는 그게 좋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좋다고 믿고 모든 상황에서 석션을 할 때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앉을 때도 허리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요통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병이죠. 그리고 그 자세부터 바꿔라. 하루에 양치 3번 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하루에 양치 3번 하면 치아 다 망가집니다.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약이 몸에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치약도 입안에 너무 많이 잔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치 여러 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석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치는 몸에 좋은 게 아니고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333이라고 해서 말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치과 의사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여튼 그러한 지식의 문제로 인해서 되게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봤죠.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일을 계속 하려는 의지는 있다. 근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명 높은 병원에 갔더라고요,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고생만 진탕하고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 있죠. 거기 가고 이렇게 진단 받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친구가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친구가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퇴사의 의지를 밝히면서 제가 그 상황에 뭐가 문제인가를 그 자리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뭐가 문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특정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사람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화죠.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퇴사의 의지를 밝히면서 나한테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왜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이 필요하구나 하는 내용에 대한 변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가 됐거나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퇴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새 직원을 구해야 됩니다. 새 직원을 구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직원이 들어올지 않을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합을 맞추고 병원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직원들과 구직원들이 잘 융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지대봐야 아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대비해서 새 직원이 가지는 장점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 같은 것이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초반에는 힘들 뿐이죠. 변하죠. 근데 이걸 거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자꾸 뭔가 전화 응대는 하는데 전화 응대는 길어지고, 전화 응대는 길어지면 봐야 될, 처리돼야 될 환자는 다른 누군가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화 응대마저도 정확하지 않고 다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하는 행동이 실수가 많으니까 일이 생각보다 진척이 안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 손을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 친구에게 입을 안 대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 또한 변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그 친구의 행동 패턴이 결정이 됐는데요. 저랑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계속 지금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허리를 계속 무리하게 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이것 또한 변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것 또한 변하고 그렇습니다. 변화를 처음 시도할 때 들어오는 고통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필요해서 찾아온 거고 피할 수 없이 찾아온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갑자기 굉장히 많은 돈을 제시를 하면서 그냥 있어라고 한다든지 하면 기존의 변화가 유지는 되겠죠. 기존의 변화가 아니고 기존의 형태가 유지는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일을 똑같이 반복할 뿐입니다. 그 친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길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중이 계속 생길 거고요. 저 또한 치료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치료에 대해서 환자들은 당연히 저를 선택하지 않겠죠. 새로 공부하고 새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에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찾아왔을 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왔을 때는 변화를 찾아서 변화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절박해서 그래서 변화를 맞이했다고 보는 게 옳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이 변화에 저항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고 이 피할 수 없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도태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하면 서서히 도태되는 길을 계속 가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변화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아닙니다. 변화도 고통입니다. 변화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고통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고요. 변화 자체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편안한 관성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화 자체도 고통입니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변화 자체도 고통이지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또한 고통인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은 고통이 점점 증가되고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고통으로 나중에 바뀌죠. 그런데 변화를 하면서 겪는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이고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이죠. 골프장들을 볼게요. 2022년도 코로나 발로 시작된 엄청난 대유행은 골프장의 비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린피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카트비에 캐디 필수.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도 잘 됐죠. 배짱 장사를 그래서 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았고 골프장의 수요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4년을 거치면서 골프장 유입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골프장 유입 인구는 많이 줄었고 골프장의 기대 수익도 많이 줄었죠. 아직까지 서울 인근에 있는 골프장들은 잘 됩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골프장도 부킹 자체는 풀부킹이지만 다른 데보다 줄었습니다. 풀부킹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풀부킹이라도 그 외 대기 인원이 엄청 많은 풀부킹이었다면 이제는 대기 인원을 잠재적으로 다 소모한 풀부킹이죠. 그 다음에 더럽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 인근만 가도 옛날처럼 2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그린피는 찾아볼 수 없고요. 10만원 미만 때도 이제 나와요.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이벤트도 합니다. 이벤트도 하고 특정 대형 골프 회사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매각하고 나면 그쪽 그룹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시스템화하게 조직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골프장 자체도 어떤 변화를 겪고 있어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에 수긍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유령 골프장 되는 거죠. 아무도 찾지 않는 골프장, 유령 골프장, 흉물스러운 유령 골프장이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입니다. 저희 치과도, 직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변화의 직면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걱정이랑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들은 견뎌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가시밭길 뿐이에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화할 때 일시적인 고통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래도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변화를 요구할 때까지는, 요번에 변화해서 이 변화가 잘 성공되면 그 다음 변화를 요구할 때까지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이고 피할 수 있는 종류도 아니다.